서 변호사님, 검찰은 예정대로 18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혐의들이 어떤 것들이 주로 이렇게 구속영장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구속영장은 이제 그 엄희준, 중앙지검은 이제 반부패 1부장입니다. 1부장. 옛날 특수 1부장이죠. 이분이 그 73년생이에요. 엄희준. 73년에 그 32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27기니까 32기. 이분이 그 밀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대구 영신고등학교. 그다음에 그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아주 이제 엘리트입니다. 요새 경제학과가 잘 나가요. 서울대 경제학과. 정부에서도 경제학과 출신들이 다 장관되고. 그렇죠. 3부의 강백신도 뭐 명장인데 1부의 엄희준 부장이 이제 오늘 영장을 청구한 거죠. 지금 이게 중앙지검에 청구한 거예요. 혐의는요 예상된 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조금 이게 그 백현동 있잖아요. 백현동에서 이제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배임 금액을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검찰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최소한으로 잡아서 200억 정도로 배임으로 200억으로 했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뭐냐면 배임이라는 게 결국은 원래 정바울 사장이요. 정바울 사장이 자기 혼자 아시아 디벨로퍼 개발 백현동 하면 다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제안할 때 성남 도시개발공사 있죠. 유동규가 있는 성남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제 우리 같이 하자. 사업을 왜 혼자 하면 안 줄 게 뻔하잖아.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바울 사장이 제안을 했어요. 성남시에 200억은 확정적으로 줄게. 나는 10원도 안 벌어도 너 성남의 도시개발공사는 200억을 확정적으로 줄게. 이렇게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계공이 들어가가 200억 받아오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김인섭 씨가 나선 거죠. 김인섭 씨가 이게 200억을 도계공 주지 말고 내달라. 그래서 200억 달라는 게 거기서 놓은 거예요. 200억을 내를 달라. 그러면 이게 도계공은 빼버리고 내가 200억 받아가 100억은 내하고 그다음 100억은 2명 줄게. 2층. 성남시청 2층. 그 두 명이 정지상이하고 이재명이라는 거는 성남에 뭐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게 팩트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김인섭 씨가 77억을 받아간 거예요. 77억을. 그러니까 근데 원래 아시아 디벨로퍼가 최대 번거는 3,200억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배당받아간 게 700억이고 뭐 그거는 이제 약간씩 다툼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남 도시개발공사한테 200억을 확정적으로 준다 했는데 그거 빠져버리고 도기공이 오히려 그 김인섭이하고 이재명 정진상이가 200억을 요구한 이게 바로 배임이다. 이번에 액수를 최소한으로 한 거죠. 그때 중요한 증거가 유동규 씨가 또 증언하고 있잖아. 유동규가 도시개발공사 그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사장이거든. 그렇죠. 근데 자기도 몰란 거야. 자기도 당연히 참여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동규가 이재명이한테 전화했잖아. 전화했더니 이재명이가 야 임마 니 몰랐나? 니 몰랐나? 아니 그 진상이한테 안 들었나? 정진상이가 설명 안 해주더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가 완전히 어이가 없잖아요. 뻥 쪘죠. 200억이 그냥 날라가는데 거기에 다 정은이 나오잖아. 그리고 이게 저번 주에 백현동 재판했잖아요. 저번 주에 재판해가지고 도시계획 팀장이죠. 성남시의 도시계획 팀장. 이게 정진상이가 자기 사람을 팀장으로 심어놓은 거죠. 그 사람이 이게 너가 정언해버렸잖아요. 뭐냐면 이게 2014년에 정진상이가 그 팀장을 룸사롱에 술자리로 갑자기 불러내더래. 불러내면서 이거는 김인섭 형님이 하니까 인섭이 형이 하니까 잘 봐주라. 이게 폭로가 정언이 높다니까. 아니면 위정이지. 도시계획 팀장이더구만. 팀장이에요. 야, 근데 이재명이는 김인섭이는 2006년도부터 연락도 안 된다 했거든. 연락도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4년에 인섭이 형이 하니까 잘 봐주라는 정언부터 김인섭이하고 정진상이가 115번 전화한 거 이게 통화 다 넣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김인섭이가 이재명이 재선할 때 사무실도 얻어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내주고 그 다음에 후원금도 쪼개기로 500씩 계속하고 이게 다 넣어버렸잖아요. 뭐 저는 이 백현동 증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는 이화영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됐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지금 병합해서 묶어가지고 이 영장을 청구를 했네요. 쌍방울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뭐 잘 설명할 건데요. 예. 아마 이 결정적인 게 두 가지를 설명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중국 심양의 그 룸살롱 있잖아요. 예. 룸살롱. 거기에 이제 그 등장인물이 이제 그 북한의 송명철이, 예. 그다음에 그 김성태, 그다음에 이화영이, 그리고 이제 그 안부수가 있었죠. 네. 안부수가. 예. 그렇죠. 그 네 명이 이제 그 술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이 분위기 험악했죠. 아니 북한의 송명철이가 이화영이하고 이제 그 우리 또 신모 국장이 왔거든요. 예. 아니 평화협력국장이. 예,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막 화를 엄청 냈거든. 송명철이가. 예. 왜 그 500만 불 준대나고 안 줘? 예. 그때 도의에서 부결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그랬죠. 아이고 이게 그 우리 화영이 형인데 내가 이게 대납할 테니까 화 풀고 네. 이래가 이게 발렌타인 30년부터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확 풀렸잖아. 네. 그러면서 이게 막 룸살롱에서 술 먹으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구호 외치고 했잖아요. 그 녹음이 법정에서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이게 이거 이화영 재판이 넣었죠. 예. 아마 이제 이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구속 설명할 때요. 이렇게 쪽이 북한과 그다음에 조폭과 부패 공무원이 대통령을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할 끝에 아니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어떻게 북한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듭니까? 그다음에 조폭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걸 이게 설명할 거고요.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7월 달에 다 2019년이죠. 예. 그 앞에 그는 1월 달. 1월. 그다음에 7월 달에 예. 또 이제 필리핀의 마닐라 현장을 한동훈 장관이 적나라하게 설명할 것 같아. 아, 그럴 거. 거기는 이게 북한의 리오남이가 왔거든요. 공작원. 예, 리오남. 예. 이 자각이 이재명이 북한 좀 가게 해달라고 계속 하니 야 북한에 올라면 헬리콥터도 띄워야 되고 그다음에 벤처도 벤츠. 해야 되니 500만 불 내놔. 500만 불. 그러니까 김성태가 아이고 500만 불은 나도 개인적으로 거의 어려우니까 300만 좀 깎아주세요. 이래 된 거 아니. 예. 이걸 설명할 끝에 한동훈 장관이 그럴 것 같네요. 아니 자기들은 뭐 김성태가 북한 가는데 돈 낸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 김성태가 가는데 헬리콥터는 왜 띄워? 북한도 이게 김성태가 조폭인지 다 아는데 예. 헬리콥터나 벤츠를 왜 띄웁니까? 이거는 이제 이재명을 한 게 분명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쌍방울은 이제 그 중국 심양 그 접촉 북한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 필리핀 마닐라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적나라하게 북한하고 연계. 이게 바로 북한의 제3자 뇌물이거든요. 이걸 설명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18일 날 이 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거기에 영장이 또 하나 있어요. 위정. 제가 예. 누누이 설명했죠. 이것도 위정 이게 자꾸 쌍방울이나 백현도에 크가 묻히지 위정으로 구속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예. 위정이 큰 겁니다. 예. 이중 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검사 사칭. 이재명가 이제 옛날에 그 경쟁자 김병량 시장이죠. 예. 김병량. 네. 이 사람이 KBS의 그 최초로 추정 60분이죠. 예. 최초로 PD가 이제 인터뷰를 하려니까 인터뷰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또 잔머리는 또 발달해가지고 야야 너 검사 이름 줄 테니 검사 사칭이랑 인터뷰해라. 기획한 작품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 이름까지 사투리까지 다 알려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철호가 검사를 사칭해가 인터뷰했거든요. 그때 전화를 받았던 김병량의 수행 비서가요. 김진성 씨 아닙니까? 김진성. 예. 이자가 이제 그 나중에 위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재명이가 이제 주범으로 벌금 150 받았어요. 예. 예. 최철호는 오히려 가볍게 처벌됐어요. 근데 이재명이가 경기도에서 선거할 때, 야, 나는 검사 사칭에 관여한 것도 없고, 검사 이름만 떡 알려주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억울하게 처벌됐다. 네. 이래가지고 이게 선거 공보물에 썼잖아요. 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 해부됐는데, 심각하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김진성 씨가 그때 이제 그 김인섭이 밑에 백현동에 사업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편이잖아요. 김병량에 대해서 떠나서 김인섭으로 옮겼죠. 옮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야 김진성 너 이게 백현동에서 돈 많이 벌고 하니까 위정 하나 해줘. 그때 김병량 측에서 이재명이 내려갔다가 주범으로 몰라고 최초로는 고소 취해버리고 내만 타겟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위증을 한 거예요. 위증을 이게 다 녹음이 돼 있어요. 김진성한테 교사를 한 거죠. 그렇죠. 김진성이가 또 그렇게 위증했죠. 위증을 했죠. 그때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때 김병량이하고 다 정인이 있어. 절대 이게 최초로 취하거나 이재명한테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그 부분도 큽니다. 이게 녹음도 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남아 있어요. 미국은 위증만 이게 5년에서 10년입니다. 예. 위증 하나가 5년에서 10년이에요. 교사는 위증한 놈하고 똑같습니다. 처벌이. 따라서 이제 이번에 기소된 거는 뭐 크게 보면 그 세 가지 정도로 보면 되죠. 그러면은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까 20일 날에 본회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있으니까 그날 보고가 되면은 빠르면 21일도 이 투표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투표. 네. 뭐 늦어도 25일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25일까지는 처리가 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비명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또 병원까지 실려 가니까 좀 기가 죽은 것 같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한번 그 단식장에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결이 유력한 것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반 이재명 의원들이요. 예. 이거예요. 공천이냐 본선이냐. 예.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 셰익스피어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4대 비극의 햄릿. 햄릿이 보면 이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독백이. 예. 지금 이게 공천이냐 아니면 이게 본선이냐. 일단 이게 중요한 거는 공천인데. 공천이 돼야 지금 이게 전부 다 이게 옥중 공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 이재명이가 이게 구속은 그래 시겠다 치고. 근데 당헌이 바뀌어 있잖아. 기소가 돼도 당대표 유지하잖아. 예. 그러면 이게 옥중에서까지 공천권 행사하면 나 이게 공천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데게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단식 현장에 살생부가 있거든. 살생부는 이제 옛날에 한명회가 왜 개유장난 때 예. 죽일 놈 살릴 놈 딱이 명부 만드는 거 있잖아. 그게 살생부인데.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 옆에서 뭐 동조 단식도 하고 막 싸우면 이거는 생. 예. 그다음에 아예 오보지도 않는 이상민처럼 나가서 방송 떠들면 너는 살. 그다음에 중간에 세모가 있어. 세모. 그 조홍철이가 세모쯤에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조홍철이는 좀 별 대안도 없는 것 같아. 저놈은 죽이기는 좀 아까운데 살리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게 조홍철이가 급하게 뛰가더라고. 그러니까요. 와 단식 현장에 가가지고 눈도장 찍어서 이제 공천 받으려고.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이게 정청래가 계속 협박하잖아. 정청래가 이게 옥중 공천한다. 계속 이게 협박하니까 그막이 반 이재명 의원들도 일단 이게 공천에서 떨어져 버리면 모든 끝이잖아. 그렇죠. 본선은 그 다음이거든. 예. 일단 이게 따라서 이게 공천 받기 위해서 저는 이게 이재명 좀 살려주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본선은 물론 이게 아주 마이너스죠. 예. 방탄했으니까 약속 어겼잖아. 그건 그 다음이고 본선이야 뭐 어차피 한참 뒤에 6개월 뒤에 이야기니까 또 어떻게 되겠지. 예. 일단 이게 내가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근데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무조건 공천권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치 안 볼 수 없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저도 상당히 가결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재명이가 구속되면 이제 비대위로 가고 설마 뭐 옥중에서 공천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아, 옥중 공천이 실제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오고 특히 정청래를 비롯해서 친명들이 겁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가결표 던진 사람들은 노무현 탄핵 때 가결표 던진 사람처럼 그렇게 정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거다. 뭐 이렇게 하니까 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유라 씨가 아주 이 뼈 때리는 촌평을 좀 했더라고요. 야당 의원들 보면은 임종 직전에 유산 받으려는 자식들 같다. 아버지 공천 좀 주세요. 그래서 또 오늘 또 하나 SNS에 올렸어요. 이재명이 안 간다고 버티다가 이게 무슨 민폐냐.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 이것도 특혜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누가 안 간다는 사람 그 병원에 이송하려고 구급대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느냐 이런 게 특혜다 하면서 또 한마디 했던데. 요즘 이게 정유라 씨 보니까 쪼민이하고 쪼민이 있잖아. 쪼민. 네, 조민. 조민이하고 이게 비교해서 확실하게 그 생각이요 깊고 조민이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예. 조민이는 진짜 철딱선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이게 자기 그렇잖아요. 지금 뭐 그 조민이 그 유튜브 구독자만 한 30만 됐던데. 예. 근데 이거 내용 보세요. 뭐 아무것도 없고 홍삼 장사하고 있어요. 아니 돈 버는 것도 이게 유분수가 있지. 홍삼 장사하고 있더라고. 또 이게 또 저가버리 닮아 사기치면서 내가 이게 먹어봤더니 효과가 좋고 저저. 그걸 지금 네가 이게 무보기는 뭘 무봐? 무본다고 이게 한 달 만에 어떻게 홍삼 효과를 알아? 그런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 하고 있다니까요. 야, 참 이게 돈 너무해. 버리는 데는 정말 진짜 이게 한심한. 예. 근데 정유라 씨 말은 다 이게 구구절절히 맞는 말이잖아. 지금 이게 민주당 애들이 아버지 다 주고 가는데 유산 달라. 이 말은 그게 공천 달라고 지금 교수는 그게 맞잖아.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눈도장을 찍어 놔야죠. 그러니까요. 지금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만약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눈치 봐가지고 만약에 부결되잖아요. 예. 부결되면요. 결국에 이재명도 죽고 민주당도 다 죽습니다. 이게 부결되면 이재명이 뭐 구속은 잠깐 면할지 몰라요. 예. 그렇지만 이게 그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형입니다. 예. 자기가 수없이 방탄 안 한다 했다가 근데 단식 쇼 해가지고 부결시켜 놓고 또 이게 며칠 뒤면 또 팔팔하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활동하느냐고 팔팔하게 저 부결되자마자 팔팔하게 뛰다니면 그럼 이게 어차피 정치적으로 이재명 죽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뭐 반 이재명 의원들 수도권 다 죽습니다. 나중에 본선에 가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너 인마 그렇게 방탄한다고 31명 서명까지 했잖아. 31명. 근데 이재명이가 쇼한다고 거기 넘어가서 그냥 너 공천 때문에 겁이 나가게 방탄을 해? 그럼 이게 뭐라고 설명할 거냐 말이야. 결국에 그 만에 하나 부결이 되면 아직 저는 가결 가능성이 있다 봐요.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만에 하나 이게 부결되면 민주당도 죽고 이재명도 죽는 이런 데 공도 동망 둘 다 이게 망하는 공도 동망 이런 게 길로 간다 봅니다.